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이드님 잘 지내셨죠? 네. 네. 날씨가 좀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주변에 결혼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때도 아는 분 결혼식이 있어서 좀 다녀왔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보면 정말 걱정이 많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좋은 짝들 만나서 다들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나저나 오늘은 이 결혼과 관련된 치매 가족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어머니가 초록이 치매 환자라고 하시는데, 이 초록이 치매는 좀 생소한데요, 가이드님? 초록이 치매는 원인 질환에 상관없이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말해요. 전체 치매 환자 중 약 15% 정도 차지하는데 점차 늘어나는 추세예요. 15% 정도면 생각보다 일찍 치매가 시작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노년기의 알츠하이머 치매 생존 기간은 진단 후 평균 10년이지만 초록이 치매는 평균 6년의 생존 기간을 보인다고 해요. 진행도 빠르네요. 아무래도 초록이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좌절감은 매우 클 것 같은데. 맞아요. 초록이 치매의 경우 이 치매 증상이 생산적 활동을 하는 연령대에 나타나죠. 이러다 보니까 환자분은 경력이 단절되고 피부양자인 보호자도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록이 치매 환자의 보호자는 아무래도 주로 20대 아니면 30대일 텐데, 아직 뭐랄까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고 간병으로 인한 마음의 무게가 많이 무겁겠습니다. 실제로 보호자도 생산적 활동을 포기하고 환자분을 간병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가이드님 말씀 들어보니까 초록이 치매는 환자와 보호자의 향후 삶에 미치는 영향이 노년기 치매보다 좀 광범위하게 나타나서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그렇다고 합니다. 20대 후반일 때 어머니가 50대 중반의 나이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으셨대요. 따님은 원래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그러다가 어머니를 위해서 직장을 대구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20대 후반이었다면 아마도 직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로 그때 회사를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큰 결심하셨네요. 그니까요. 이게 또 주간보호센터는 70에서 또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직 50대인 어머니가 불편해하시고 서로 어울리지 못해서 적응을 못하셨대요. 아버지도 일을 다니시니까 하루 종일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고, 남동생은 또 하필 그 당시 또 군대에 있었고. 그랬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록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따님이 아버님과 함께 어머니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어요. 네.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 목욕도 같이 하고 그림도 그리고 퍼즐 맞추기도 하고 주말에는 배드민턴도 치러 다니고 또 전국 방방곡곡 축제가 열리면 또 다녀오기도 하고 4년 정도 이렇게 어머니한테 올인했더니 아직까지는 어머니가 일상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정도긴 한데 걱정되는 게 이제 머지않아 중기로 접어들 것 같다고 걱정을 해요. 따님이 대견하지만 한편으로는 따님의 생활은 전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우연히 또 대학 동기들을 일로 만났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감정이 생긴 거예요. 이성간에. 축하할 일인데요. 네. 근데 아직 정식으로 사귀기 전인데 고민이 있다는 거죠. 혹시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이게 아직 친척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한테는 어머니가 치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답니다. 회사에도 알리지 않았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될 사람한테 어머니가 치매다라는 사실을 언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고민인 거죠. 사귀자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얘기를 할지, 아니면
나중에 결혼을 전제로 좀 만나봐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하는 것이 좋을지, 가이드님이 만약에 이 따님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근데 좋은 감정이 생겼다면 일단 두 사람의 감정에 열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적절한 기회가 되면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치매인 것은 제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남자친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지금처럼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본인의 인생에도 최선을 다해 충실하는 것이 본인과 그리고 어머니를 위하는 일일 거예요. 저는 만약에 말이죠. 물론 뭐 사람마다 입장이나 서로의 관계가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부모님이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바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뭐 좋아했다가 우리 부모님이 알츠하이머 병이 있어, 그러면 뭐 힘들어 곤란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사람이라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솔직하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현정 시인의 시가 생각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 식구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과거와 현재, 미래 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다 우리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사연을 주신 따님은 사실은 이야기할 타이밍이 직접적인 고민이 아닐 거예요. 혹시라도 치매 환자 가족이라고 싫어하면 어쩌나, 떠나면 어쩌나, 이 본인의 처지를 이해해 줄 사람이 흔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섣불리 상대와 마음을 키우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도 좀 세상은 둥글고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연에 여러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0941님, 저는 아빠가 몸이 불편하신데 저희 남매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아빠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람과 결혼 여부를 결정해야겠다 싶을 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객관적 상황을 말해주고 결정을 기다렸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글 주셨고, 6323님, 저도 엄마가 초록이 치매인데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을 때 말했어요. 제 경험상 엄마 문제로 헤어지지는 않았어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적도 있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동생이 있는데 사연 속 주인공처럼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해서 미리 얘기해도 받아줄 만한 형편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만 고르다 보니까 결혼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사람이다 싶으면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맞아요. 아픈 가족이 있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잘 살고 있다는 경험담이 희망적인데요. 이게 다 인연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세상이, 야, 이거는 다 우리 마음 같지 않았네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7907님, 저는 제 부모님 두 분 다 치매인데 제 아들이 저와 같은 처지의 여자를 데려온다면 평생 원망을 받더라도 결혼을 못하게 하고 싶어요. 마음만으로 안 되는 게 치매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오셨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어허. 실제로 겪어보니 힘든 현실을 너무도 잘 아시니까 그래서 해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배우자로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걱정하는 마음을 들 것 같아요. 이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만 좋아서 이렇게 재밌게 잘 살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참 어려운 일인데 참 재치 있는 의견도 있어요. 8071님, 상대의 조건이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서로 알아간다고 생각하고 만나보세요. 이런 걸도 있어요. 와, 정말 그러네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죠? 살다 보면 사람 사는 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들 속속들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크든 작든 고민 있는 집들이 많고요.
그러니 치매 가족이라고 해서 주눅들지 마셨으면 해요. 어차피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프기 마련이니까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가족들과 잘 지내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마 상대는 치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 우리 가족은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고 언제쯤 시설에 모시게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기로 가족끼리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말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도와준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만약 아니더라도 너무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아픈 부모를 두고 싸우는 모습이 흔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사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5203번님. 저는 제가 결혼 정년기에 큰 병에 걸려서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처럼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뭘 걱정하세요. 현재 만나는 분이 인연이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라고 글 주셨어요. 정말 힘이 되는 소중한 말씀인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귀한 의견을 주셨네요.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주신 따님 잘 들으셨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연애를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나중에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 가로수에도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님분의 연애와 결혼 모두 응원합니다. 아쉽지만 우리 51회 여기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